한승우는 남해 바닷바람이 스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새벽 5시,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져가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기업 에코그리드의 창업자이자 이사장. 업계에서는 청정거장이라 불리는 40대 후반의 사내였다. 그의 손에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도시 순환 셔틀 운전기사 조끼가 들려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풍력 발전기 준공식에서 웃고 있는 자신, 태양광 단지 기공식에서 삽을 들고 있는 모습, 각종 환경 포럼에서 연단에 선 장면들. 모두 멋진 사진이었지만 오늘 아침 그 사진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들 한민재가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그를 이렇게 만든 이유였다. 상대는 유명 비영리단체 사회연대의 홍보 책임자 서윤아. 각종 사회공헌 기사마다 밝은 미소로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시민사회의 별이라고 불렀고 그녀가 기획한 캠페인들은 늘 큰 주목을 받았다. 아버지, 이번 주말 바다와 예술 거리 축제에서 유나를 소개할게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어젯밤 민재가 보낸 문자가 다시 떠올랐다. 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는 오래전에 배웠다. 특히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그랬다. 카메라 앞의 미소와 카메라 뒤의 진심은 다를 수 있었다. 승우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20년 전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가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은 사람. 지위가 높아질수록 낮은 곳을 보라. 진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젊은 시절의 다짐들이었다. 그는 축제 조직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라 받는 이는 없었지만 메시지를 남겼다. 당일 교통 혼잡을 대비해 셔틀버스 한 대를 추가 운행하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이름표에는 임시기사 -1서라고 적을 예정이었다. 창밖으로 갈매기 한 마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자유롭고 우아했지만 그 비행 뒤에는 끊임없는 날갯짓이 있다는 걸 승우는 알고 있었다. 진짜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노력과 진심으로. 그는 운전기사 조끼를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이사장 한승우가 아닌 기사 한서. 오늘 하루만큼은 지위와 명함을 내려놓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려 했다. 특히 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여자를. 바람이 거세졌다. 창문을 열자 짠내가 코끝을 스쳤다. 남해의 새벽은 언제나 이렇게 정직했다. 바람도 파도도 갈매기 울음소리도 거짓이 섞이지 않는 순간들이었다. 승우는 그런 순간들을 믿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축제가 시작되려면 아직 몇 시간이 남았지만 그는 벌써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오늘 그는 관찰자가 될 것이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보는 사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선입견조차 내려놓을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때로는 사랑의 책임이라는 것을. 특히 자신이 키운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더욱. 승우는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바람의 쪽배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루. 그는 문을 열고 새벽의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축제 첫 셔틀이 부두에서 출발한 것은 오전 9시였다. 한승우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승객들을 살펴보았다. 노부부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 휠체어에 앉은 중년 남성과 그의 아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축제를 기대하며 설레어하는 표정들이 진짜였다.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였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서윤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색 블레이저에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언론에서 보던 그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손에는 클립보드와 무전기, 그리고 조직위원장이라고 적힌 목걸이형 명찰을 걸고 있었다. 스태프 여러분, 동선 확인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오늘 스폰서분들 많이 오세요. 사진 촬영도 있고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승우가 휠체어 승강판을 내리려던 그때였다. 유나가 스태프들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잠깐만요.
휠체어 탑승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밝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안전상 다음 회차로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기자분들 동승하셔서 공간이 부족해요. 휠체어에 앉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표는 이미 예약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결제까지. 아, 물론이죠. 유나는 미소를 더욱 밝게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다음 셔틀은 30분 후에 있어요. 더 편안하게 모실게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유나는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우리 바다와 예술 축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조직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플래시가 터졌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나자 승우는 백미러로 유나의 표정 변화를 관찰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녀의 미소도 함께 꺼졌다. 그녀는 스태프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부터는 미리 확인하고 태워. 사진에 휠체어 나오면 분위기 무거워져. 셔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우는 운전하며 생각했다. 첫 번째 조각이 보였다. 카메라 앞과 뒤에 다른 얼굴. 점심 무렵 바다 쪽 부스 지역에 도착했다. 유나는 부스 배치를 점검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어묵 노점 앞에서 멈춰섰다. 상인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영옥이라는 할머니였다. 작은 포장마차 뒤에서 어묵을 끓이고 있었다. 할머니, 스폰서 현수막 좀 더 크게 붙여주세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저기 보세요. 대기업 로고가 안 보여요. 영옥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현수막이요? 어디 붙이라고요? 아이고, 계약서 안 읽어보셨어요? 유나는 클립보드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스폰서 로고 가시성 확보. 이거 안 지키면 계약 위반이에요. 자릿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계약서가.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봤어요. 그냥 도장만. 에휴.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른들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승우는 기사석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복잡한 계약서 조항을 내세우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승우는 차에서 내리려 했다가 멈춰섰다. 지금 개입하면 한승우가 드러난다. 그러면 진짜 유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오후 2시 자원봉사자들이 셔틀에 올랐다. 그중 한 명은 지호라는 20살 남짓의 대학생이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기사님. 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니, 아저씨. 하나 들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지호는 주변을 살핀 뒤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녹음된 건데. 스피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른 스태프와 나눈 대화였다. 안전 규정. 그거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사고 안 나요. 사진이 더 중요해. 스폰서들한테 좋은 이미지 줘야지. 그래야 내년에도 후원 받지. 그런데 휠체어부는 다음에 태우면 돼. 하나 때문에 전체 분위기 망칠 순 없잖아.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생각해봐. 성공적인 축제가 우선이야. 지호가 녹음을 멈췄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화가 나서요. 그 시각 메인 무대에서는 유나가 포용의 축제라는 플래카드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다. SNS에는 우리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바다와 예술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될 사진이었다. 승우는 창밖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플래카드의 문구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기사 조끼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만졌다가 다시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셔틀로 돌아오던 김영옥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올라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기사님
자릿세가 갑자기 올랐대요. 지금까지 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내래요. 같이 장사하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스폰서 업체들만 남으래요. 승우의 마음이 저렸다. 결국 돈이었다. 약자들을 밀어내고 큰 업체들만 남기는 것. 그것이 유나가 말하는 성공적인 축제의 실체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승우는 백미러로 할머니의 시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화려한 구호와 현실 사이의 잔혹한 차이. 오후 4시,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승우는 셔틀을 몰며 축제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였다. 사람들이 많이 왔고 부스마다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그는 표면 아래의 균열들을 보고 있었다. 메인 무대 근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승우는 차를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아까 그 할아버지 왜 못하게 한 거야? 휠체어라고 다음 차 타래. 근데 다음 차도 또 사람 많다고 안 태워줬어. 그럼 어떻게 가라고?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직위 스태프들은 안전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승우는 지호에게 연락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준비실에 있어요. 왜요?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지호가 나왔다. 얼굴이 더욱 굳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승우가 물었다. 방금 또 녹음된 게 있어요. 지호는 휴대폰을 보여줬다. 유나 조직위원장이 스폰서 대표랑 통화한 거예요. 녹음을 재생하자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대표님. 사진 잘 나왔죠? 네,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몇 명 못하는 거 가지고 뭔 문제가. 네, 중요한 건 브랜드 이미지죠. 우리가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대화는 계속됐다. 유나는 스폰서에게 약자 배려는 그저 포장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호가 물었다. 승우는 잠시 생각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했다. 단순히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했다. 오늘 저녁 갈라 행사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가 적절한 시기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누구신지. 승우는 웃었다. 그냥 옳은 일이니까요. 그때 유나가 메인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바다와 예술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지역 상인분들과의 상생,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하지만 승우는 무대 뒤편을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셔틀을 타지 못해 걸어서 온 할아버지가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자릿세 인상 때문에 짐을 싸고 있는 김영옥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호가 속삭였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세요. 저녁 갈라에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바다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승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곧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민재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와 함께 변화의 징조가 느껴졌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해양미술관 앞 후원 갈라가 시작됐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각계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기업 후원자들, 지역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유나가 있었다. 승우는 마지막 셔틀을 운행하며 갈라 참석자들을 내려줬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기사조끼는 더욱 눈에 띄지 않았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민재와 유나가 나란히 입장하는 것을 봤다. 민재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유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사진을 찍는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인 축제였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유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다. 갈라 행사는 성대했다. 각종 감사패 전달식, 후원자 소개, 그리고 내년 계획 발표까지. 유나는 행사를 완벽하게 진행했다. 프로였다. 드디어 유나의 메인 스피치 시간이 왔다. 조명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유나의 목소리는 감동적이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준 연대의 정신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약한 이들을 보듬고 작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바다와 예술 축제의 정신입니다. 더 큰 박수. 일부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민재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때 지호가 승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지금 아니면 못 틀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승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그는 조용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앞에 선 승우가 손을 들어 사회자의 말을 멈췄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장내가 술렁였다. 죄송합니다. 안전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유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승우를 바라봤다. 저 기사가 왜? 라는 표정이었다. 오늘 축제 진행 중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휠체어 승객 탑승 제한, 임의적인 계약 조건 변경, 그리고 영세 상인들에 대한 자릿세 인상 강요. 현재 조직위에서 확인 중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유나는 재빨리 마이크를 잡았다. 죄송합니다.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당황을 감추려 애쓰며 웃었다. 현장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었고, 오해가 아닙니다. 지호가 휴대폰을 들고 무대에 올라왔다.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피커를 통해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 장내에 울려 퍼졌다. 어차피 사고 안 나요. 사진이 더 중요해요. 스폰서들한테 좋은 이미지 줘야지.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하나 때문에 전체 분위기 망칠 순 없잖아. 성공적인 축제가 우선이야.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 정말이야? 이게 내 진짜 생각이야? 유나의 눈초리가 흔들렸다. 순간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민재, 이해해. 이상과 현실은 달라. 스폰서가 없으면 축제는 열 수 없어. 가끔은 대의를 위해 작은 불편쯤은 감수해야 하는 거야. 작은 불편?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걸어서 오신 게 작은 불편이야? 할머니가 40년간 하던 장사를 못하게 된 게 작은 불편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넌 몰라. 이런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순간이었다. 승우는 조끼를 벗었다. 하얀 셔츠 소매가 드러나고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보였다. 몇몇 후원자들이 그를 알아봤다. 저분, 에코그리드 이사장님 아니신가? 한승우 이사장님. 웅성거림이 커졌다. 승우는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다. 네, 맞습니다. 에코그리드 이사장 한승우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셔틀 기사 한서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기사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말이 사실이 되려면 힘이 없는 사람부터 안전하고 편해야 합니다. 사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서실 필요는 필요합니다. 승우가 그녀를 바라봤다. 제 아들이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승우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랑은 진실 위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갈라가 끝난 후
민재는 유나와 해변가 벤치에 마주 앉았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둘 사이의 침묵도 그만큼 차가웠다. 나는. 민재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민재, 난. 그런데 보니까 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치하는 법만 익혔더군. 카메라 앞에 누구를 세우고 뒤에 누구를 숨길지만 생각하고 있었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후원 약속들 다 무너질 거야. 내년 축제는 어떻게 하고. 무너져야 할 건 축제가 아니라 절차를 밟지 않는 내 습관이야.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 우린 여기까지야. 민재. 유나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축제 조직위는 전면 재편됐다. 새로운 조직위는 휠체어 탑승 우선 규정을 신설하고 영세 상임 보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자릿세 조항도 전면 재검토됐다. 승우는 회사 이름을 내걸지 않고 바람의 쪽배 기금을 설립했다. 해안 도시의 영세 상인과 이동 약자들을 위한 소액 보증 및 동선 개선을 지원하는 기금이었다.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조건 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첫 수혜자는 김영옥 할머니였다. 그녀의 작은 포장마차 앞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아이와 노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놓였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가 설치됐다. 할머니는 그 변화가 누구 덕분인지 몰랐지만 매일 바다를 향해